안녕하세요. 제과제빵 기능사 실기시험 문제 천연발효 마스터 김창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버터 스펀지 케이크 변리법이 되겠습니다. 완제품 사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표면이 공리법과 다르게 울퉁불퉁하죠. 이것은 비중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면을 또 보시면 단면에 이제 거친 기포들이 있으면 이 변리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스펀지 케이크 변리법의 시험 시간은 1시간 50분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같이 보도록 하죠. 버터 스펀지 케이크 변리법을 제조하여 제출하시오. 자, 1번 배합표의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8번 재료가 8개 이란 뜻이죠. 두 번째 반죽은 변리법으로 제조하시오. 세 번째 반죽 온도는 23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네 번째 반죽 비중을 측정하시오. 측정입니다. 다섯 번째 제시한 팬에 알맞도록 분할하시오. 여섯 번째 반죽은 전량을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배합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합표의 특징은 이제 밀가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탕을 A와 B로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과 달걀을 이렇게 주지만 달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누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이 달걀 이렇게 적혀 있어서 흰자 노른자로 나누어 쓰지 않고 바로 하는 뭐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달걀이 밀가루 기준 150입니다. 자, 무게에 있어서는 900g 공리법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밀가루 비율 달걀의 양이 150, 그러니까 공리법은 180이었습니다. 150.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반죽 속에 혼입되는 공기의 양을 결정하는 게 달걀의 양입니다. 달걀의 양이 적다라는 얘기는 비중이 무겁게, 높게, 이 얘기는 공기가 적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죠. 1번 반죽을 만들기 전에 오븐 온도 맞추기, 팬에 종이 깔기, 버터 중탕하기, 필요한 소두구 챙기기 등을 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달걀을 분리할 때 흰자에는 노른자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흰자에 노른자가 들어가게 되면 노른자의 지방 성분에 의해서 흰자의 표면 장력이 증가하여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런 의구심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거품을 일으킬 때는 거품이 잘 일어나는데 흰자와 노른자를 나눌 때 흰자에 노른자가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흰자에 노른자를 함께 넣을 때는 노른자 표면에 있는 레스틴이라고 하는 유화제 때문에 거품이 일어나지만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할 때는 노른자에 레스틴이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고 노른자에 지방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에는 달걀 2개 정도의 흰자를 넣어야 설탕 A가 이제 용해되고 공기 혼입이 잘 됩니다. 여기서 왜 이제 노른자에 달걀 2개 정도의 흰자를 넣냐면 그 이유는 이 노른자의 양과 노른자에 들어가는 설탕 A의 비율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노른자의 양에 있어서 반이 수분인데 그 수분의 2배가 설탕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근데 노른자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가지고는 설탕 A를 용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녹지 않는 설탕이 케이크 표면에 반점을 만들거나 또 모르고 설탕을 다 녹이겠다고 열심히 휘핑하다 보면은
오히려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방지할 목적으로 달걀 2개 정도의 흰자를 노른자에 넣는 게 좋겠고요. 이때 이제 노른자에 흰자를 넣을 때도 의식적으로 넣기보다는 달걀을 흰자 노른자를 분리할 때 조그만 소 그릇에 1개씩 2개씩 이렇게 분리하다가 가끔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7개의 달걀을 깨다 보면 실패할 수 있는데 그때 실패한 것을 노른자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을 제조할 볼에는 기름기가 없도록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야 되겠습니다. 머랭을 제조하는 볼에 기름기가 있으면 표면 장력을 증가시켜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일반 수업을 받는 교실보다는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꼭 머랭을 제조하는 볼은 다시 한번 씻어서 머랭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합격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노른자 반죽에 머랭을 나누어 섞을 때 먼저 넣은 머랭이 노른자 반죽에 다 섞이기 전에 연이어 나누어 넣어가며 가볍게 섞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나중에 소프트롤 케이크 변리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다 섞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재료를 넣는데 지금 이제 버터 스폰지 케이크 변리법과 나중에 또 변리법으로 만드는 과일 케이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달걀의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다 섞은 다음에 넣게 되면은 거품이 많이 꺼져요. 그래서 다 섞기 전에 연이어 나누어 넣어가며 가볍게 섞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는 넣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중탕하여 60에서 70도의 온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버터를 넣는 시기에 놓치지 않도록이라는 얘기는 미리 중탕하여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제 노른자에 이제 머랭을 넣고 난 다음에 가루를 넣고 그때 이제 버터를 만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놨는데 온도가 떨어지게 60도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도 안 되고 이게 넣는 시기가 또 넣는 시기의 중탕 온도, 버터의 중탕 온도가 60도 이하야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버터가 바닥에 가라앉아 반죽에 줄무늬를 만들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반죽을 들어 올리면서 가볍게 혼합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도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형 믹서와 볼, 반죽 날개는 휘퍼, 원형팬 혹은 평철판 1개, 이게 제시되는 팬에 맞춰서 패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고무주걱, 오븐, 스테인리스 볼, 저울 행주, 나무젓가락, 푸딩컵 혹은 비중컵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중을 측정하는 컵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푸딩컵을 많이 사용하기에 푸딩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푸딩컵을 이제 비중컵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다음 온도계 가스버너, 가위채, 핸드 거품기. 여기서 핸드 거품기라 하면 자동 기계가 아니라 수작업용 핸드 거품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료 혼합 되겠습니다. 반죽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재료 혼합 그리고 반죽 정형, 반죽 익힘 이렇게 이제 세 능력 단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혼합의 제조법은 변리법, 반죽 온도는 23도, 반죽의 비중은 0.55 플러스 마이너스 0.05, 즉 0.5에서 0.6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걸 버터 스폰지 케이크 공리법과 비교해 봤을 때 공리법의 비중은 0.4에서 0.5 사이가 되겠고 변리법은 0.5에서 0.6 사이가 되는데 이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밀가루 대비 달걀의 양의 차이다. 양의 비율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밀가루와 비교한 달걀의 양, 비율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제 비중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달걀을 노른자와 흰자로 분리합니다. 이때 흰자에 노른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2번 노른자를 풀어준 후 소금 설탕을 넣고 연한 노란색이 될 때까지 휘핑한 다음에 바닐라 향을 섞습니다. 노른자를 풀어주지 않고 소금 설탕을 집어넣게 되면 좁쌀 같은 알갱이가 생깁니다. 3번 기름기 없는 깨끗한 믹싱볼에 흰자를 넣고 풀어준 후 설탕, 비를 모두 넣고 계속 휘핑하여 중간 피크 정도의 머랭 반죽을 완성을 합니다. 이건 이제 기계, 믹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믹서를 이용할 때는 수작업으로 이용할 때와는 다릅니다. 그 수작업으로 할 때는 그 그 스테인리스 볼에 흰자를 넣고 60% 정도 거품을 일으킨 다음에 설탕을 3-4번에 나누어 넣으면서 그 머랭 반죽을 만드는 게 좋겠고요. 믹서를 사용할 때는 믹서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설탕을 흰자와 함께 넣고 거품을 일으키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흰자와 설탕을 넣을 때도 흰자를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고 좀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저속으로 저어준 다음에 중속, 고속, 그 다음에 중속 이런 식으로 머랭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흰자로 머랭을 만들 때 기계와 수작업이 다르다. 믹서로 사용하는 것과 수작업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믹서를 할 때는 거품이 빨리 일어남으로 인해서 거품이 약화되는 것을 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4번째, 노른자 반죽에 머랭 3분의 1을 넣고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이제 가볍게 섞습니다. 다음 4번째, 노른자 반죽에 머랭 3분의 1을 넣고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가볍게 섞고요. 5번째, 균일하게 혼합한 후 체질한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 신속하고 가볍게 또 섞으시고 그 다음에 60에서 70도로 녹인 버터를 넣고 고루 섞습니다. 이때 애벌 반죽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녹인 버터를 딱 그 오븐에 넣었을 때 이 녹인 버터가 다 위에 뜹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지 않아요.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만 잘 섞으시면 되고 이때 이제 가볍게 섞지 못하면은 이제 줄무늬 생긴다고 아까 요구사항의 합격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머랭을 3번에 나누어 넣어가며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가볍게 섞기를 반복하여 반죽을 완성을 하고요. 반죽이 완성이 되면 반죽의 온도와 비중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죽 정형입니다. 생산 수량은 3호팬 기준 4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호팬이 나온다면 6개가 되겠고요. 평철판은 한 팬 안에 다 붙습니다. 제시된 틀에 백노지를 깔 때 백노지에는 이제 팬 높이와 같거나 살짝 올라오는 0.3cm 정도에서 재단을 합니다. 자, 2번째, 제시된 원형 팬 부피의 60% 정도 패닝하고 고무주걱으로 틀을 돌려가며 윗면을 평평하게 하면서 큰 기포를 제거합니다. 또 혹은 오븐에 넣기 직전에 패닝한 반죽을 작업대에 살짝 떨어뜨려서 반죽 속의 큰 기포를 제거합니다. 이때 반죽을 작업대에 살짝 떨어뜨려 이게 반죽 속의 기포를 제거하는 이 공정을 태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음 반죽 익힘입니다. 온도는 3호팬 기준 윗불 180, 밑불 160, 시간은 25분에서 30분이 되겠습니다.